손흥민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흥민을 불구로 만들려는 속셈이냐. 저런 선수가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라니 더욱 어이가 없다. 손흥민의 멀티골 속 상대팀 골키퍼의 충격적인 플레이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특히 손흥민 스스로가 자신의 멀티골 상황에 대해 설명한 인터뷰에서 한 축구팬이 모두가 놓친 손흥민 말의 행간의 의미를 짚어내면서 충격적인 문제를 제기해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저 말이 사실이라면 손흥민을 불구로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것이냐고 어이가 없어 하면서 상대 골키퍼가 상습범이라는 것은 더욱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멀티골을 성공시켜서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손흥민을 향한 이런 잔인한 플레이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하며 상대 골키퍼를 영구 제명시켜버리던가 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헛스퍼는 24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헛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전과는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맹활약을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왼쪽에 두어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접근해서 기회를 노리도록 해야 하는데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에서처럼 손흥민을 페널티 박스 바깥에 위치시키고 풀백들을 전진시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타당한 이유는 손흥민은 에버튼전에서 원톱으로 출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기회를 창출해 골을 2골이나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멀티골이 화제가 되자 토트넘 헛스퍼 공식 채널인 스퍼스 TV는 경기 후 손흥민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두 골이 터질 때 손흥민의 생생한 설명을 곁들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전반 35분경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한 뒤 두 번째 골을 장렬시키며 에버튼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이 골에 대해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넣은 두 번째 골은 경기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우리 팀에서 30m 내에 있는 상대를 압박하는데 가장 스피드가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다. 그가 성실히 최전방에서 압박을 했고 그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얻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역시 첫 번째 골에 대해 어떻게 압박을 가할 생각을 했는지 묻은 스퍼스 TV 진행자의 질문에 골키퍼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픽포드는 빌드업을 대단히 잘하는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을 잡고서 여유를 가지고 공을 컨트롤하는데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그가 공을 천천히 컨트롤할 것을 알고 접근했다. 그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골문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축구 팬들은 조던 픽포드가 공을 빼앗긴 후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손흥민에 대해 발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는 잔인무도한 플레이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팬들의 주장은 바로 이 장면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하면서 조던 픽포드에게 공이 패스되자 손흥민은 픽포드가 공을 여유롭게 컨트롤을 한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EPL 최고 레벨의 속력을 가진 손흥민이 최대 속도에 이미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조던 픽포드가 손흥민의 스피드를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공을 빼앗자 조던 픽포드는 다급한 나머지 손흥민의 발목을 겨냥해 뒤에서 백태클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그냥 넘어져도 되는데 확실하게 스스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일어섰고 이것을 그대로 골문 안으로 차서 골을 기록한다고 설명하자 이 설명을 들은 또 다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비록 상대팀 선수이긴 하지만 같은 축구 선수이며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다급하다는 이유로 손흥민의 발목을 겨냥해 뒤에서 백태클을 한다는 것은 저 그라운드에서 뛸 자격이 없는 인성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팬들은 두 번째 골이 터질 때 조던 픽포드가 저지른 것을 보면 첫 번째 골이 터질 때 한 것은 양반 축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후반 80분경 반더벤의 패스를 받아 조던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공을 차넣어 4대0이라는 굴욕적인 점수를 만들어버리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위치에서 골키퍼들은 과감하게 뛰어나와 각도를 줄이려고 한다. 그 상황에서는 골을 넣을 위치가 상대 골키퍼의 다리 사이밖에 공간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을 차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공이 다행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인터뷰를 자세히 들어오면 골키퍼가 과감하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두 번째 골 역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저 말은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의 태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저런 말을 에둘러 하는 이유는 조던 픽포드가 상습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상대팀 선수의 다리를 박살내는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손흥민 역시 과거 조던 픽포드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조던 픽포드는 골문 근처에서 공을 따내려는 반 다이크를 향해 날라 가위차기를 시전해 반 다이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반 다이크는 결국 조던 픽포드의 살인 태클 때문에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한동안 컨디션을 제대로 회복을 못해 애를 먹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놀라운 것은 조던 픽포드가 첫 번째 골이 터질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 골이 터질 때는 더욱 노골적으로 손흥민의 다리를 겨냥한 태클을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 조던 픽포드는 반대편이 공을 몰고 올라 오가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는데 이때 조던 픽포드는 손흥민이 첫 터치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픽포드는 손흥민의 첫 터치가 조금이라도 길기를 기다리면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며 각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때 손흥민은 왼발로 정확하게 조던 픽포드의 다리 사이를 겨냥해 슈팅을 하고 공이 지나간 후에 손흥민은 조던 픽포드와 출동을 하는데 이때 손흥민은 조던 픽포드를 밟거나 하지 않고 비켜서 다른 방향으로 뛴다. 만약 손흥민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픽포드와 충돌했다면 그대로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나뒹굴어야 하고 만약 손흥민이 그러지 않으려고 속도를 내다가 픽포드의 다리를 밟기라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플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은 저런 상황에서 상대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게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고 말하며 담담히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대처해 부상을 입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정말 대인배이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나. 손흥민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많은 또 다른 팬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